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려운 시장,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비트코인조차 굉장히 큰 폭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농부님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보면 7% 이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2% 이제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변동성이 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번 주는 두 가지의 이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 3일에서 이제 4일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미국 관세 정책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중국에는 1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만에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을 찾았고, 또 1개월 이제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5일에 있었던 이제 중국과의 이제 협상에서 서로 이제 합의점을 이제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뽑아보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이제 관세 전쟁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그 내용을 캡처해 온 건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10% 관세를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고 재밌었던 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미국이 왜 우방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이제 매길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기존까지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멕시코의 GDP가 60% 가량 했고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어떤 발목을 조금 잡기 위해서 우회 수출에 대한 제재를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아님께서 뒷부분에 더 많은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어저께 있었던 일이죠. 바로 크립토 차르라고 부르는 이제 데이비드 삭스가 첫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으로 격상이 되나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국부펀드의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투자 자산은 좀 제외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악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를 살펴보면 바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명을 바꿨습니다. 바로 스트래티지로 바꿨는데요. 동환님이 지난번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당분간 매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메시지를 전달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제 형이죠. 우리의 구세주인 스트래티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지 못함으로써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운 것 좀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요. 이제 순유출과 유입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3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ETF에서 굉장히 큰 이제 자금이 이제 유출됐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어떤 유출됐던 것이 이제 다시 유입으로 바뀌었지만 중국과 이제 타협점을 이제 못 찾았다는 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화면과 같이 계속적으로 유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볼만한 뉴스 하나 이제 갖고 왔는데요. 바로 화면 우측에 있습니다. 블룸버그 리서처인 이제 에릭 발추나스가 이런 글을 좀 게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소유한 이제 회사죠. 이제 트럼프 미디어가 트러스파이라고 하는 이제 투자 상품을 이제 선보일 것이다라고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자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비트코인 이제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자산들을 이제 ETF에 이제 담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알려졌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 기축자산으로서 사용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살펴보면 순유입이 이제 많았던 한 주입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이더리움 이렇게 변합니다 라는 thumbnail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최근에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이더리움 이제 커뮤니티 더 나아가서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이더리움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행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스 리밋 상향이라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좀 다뤄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썸네일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전쟁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동환님, 관세 전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트럼프가 이제 잘 알다시피 게임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1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관세폭탄 게임은 사실 관세폭탄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관세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미국의 요구를 약간 이런 희한한 모양새예요. 콜롬비아가 첫 타자였고요. 콜롬비아한테는 우리가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너네 국민들을 우리 군용기에 태워가지고 데려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군용기이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이 자국 영공에 군용기가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용기에다가 주는 거 별로,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안 받아? 그러면 니네 관세 받아. 이러면서 25% 관세를 때리더니, 야, 니네 이거 일주일 안에 안 갖고 가면 50%로 올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콜롬비아가 꿇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세 폭탄의 사례인데, 콜롬비아는 사실 미국과 관세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만한 사이즈의 나라가 아니고, 이번 주에 본격화됐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중국이 이번 주에 이제 타자였는데,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굉장히 친밀한 우방 국가예요. 그리고 무역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미 수출액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한테는 25% 관세를 2월 4일부터 때리겠다라는 얘기를 2월 3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동현님이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하루 사이에 뭐 전화가 굉장히 오가고 해서 이 25% 관세를 안 물려면 니네 우리나라에 오는 그 마약 펜타닐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고, 불법 이민자 못 들어오게 막아줘. 이게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결국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그래, 그럼 우리 국경 수비대 10,000명 늘릴게. 그리고 그거 안 되게 노력해볼게. 라고 하면서 한 달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한번 푹 꺼진 데가 이제 관세 매기겠다고 했을 때, 야,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몇 천억 달러가 무역을 하는 나라인데 이 관세 매기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불안함 때문에 가격이 푹 꺼진 것이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해결이 되면서 다시 이제 가격이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인데, 트럼프는 1기 임기일 때 2018년에 중국한테 대미 중국 관세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먼저. 근데 이제 그때는 졌어요. 이 중국이 졌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효력이 없었어요. 중국에 아무런 타격을 못 주고 그냥 미국만 바보 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뭐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가는 거는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전화가 와서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월 10일부터 관세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2월 10일 전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2월 7일이니까 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약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지금 계속 못 넘어가고 9만 9천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경이 이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크립토 차르죠. 이제 크립토 차르가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디테일이 나오길 좀 기대했었고, 국부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좀 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드렸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쏙 빠졌었습니다. 도환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데이비드 섹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립토와 AI 분야를 총괄해서 미국의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는 짜르라는 직책이 이번에 새로 생겼죠. 데이비드 섹스하고 미국 상하원 의회에 이 디지털 자산과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 높으신 분들이 한국 시간으로 5일 새벽에 기자회견을 했죠. 이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또 디지털 자산 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얘기는 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부분은 비교적 좀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보면 데이비드 섹스가 이날 비트코인 우리가 뭐 언제 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두 가지 발언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첫 번째 발언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의 암호화폐 실무 그룹이 지금 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국부펀드 설립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비트코인이 국부펀드에 당연히 들어가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부펀드 설립과 비트코인의 관계는 나 말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한테 물어볼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행정명령이 띵 나오면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질 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어쨌든 행정명령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트럼프 행정명령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백악관에 TF 만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다는 내용이 아닌 거야. 얘네가 6개월 동안 뭘 사부작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할 겁니다.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 발 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분위기 이상한데 이러고 있었는데 데이비드 섹스가 이제 이 최고 이제 책임자가 나와서 확실히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얘도 지금 한 발을 빼는 거예요. 전략 자산화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하고 국부펀드 비트코인 거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기자회견 끝나고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살지 안 살지 그리고 저희 또 얘기했던 게 메이드 인 USA 코인을 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본인 오피셜로는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안 사도 공약 위반은 아닌데 다만 주정부는 살 수가 있고 실제로 한 15개 이상의 주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취급하게 되는 법안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현실적인 날짜는 올해 5월 초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 나온 보도로는 유타주에서 지금 일종의 패스트 트랙에 이 법안을 태워서 조금 더 빨리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뭐 3월 말, 4월 초 이때쯤 법안이 나오고 하지만 이제 매수에 나설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런칭시킬 국부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사실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지금 법무부에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법무부 주머니에서 국부펀드 주머니로 비트코인을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국부펀드를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근데 국부펀드라는 게 논의가 여러 차례 됐었는데 지금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국부펀드를 돌린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부펀드에 뭘 사서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미국이 굉장히 재정 적자가 심하고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크립토 자르도 비트코인 언제 사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이 좀 커지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긍정 회로를 한번 돌려보면은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활성화인데요. 동아님, 이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섹스가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던 건 사실 이 사람은 나 잘했죠? 약간 이런 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안 했다 뿐이야.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을 뭘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얘기를 쭉 했는데 첫 번째는 바이든이 박아놨던 이런 규제 대못을 뽑겠다. 대표적인 게 Fit21이라고 해서 원래 암호화폐 규제를 SEC에서만 했었는데 SEC가 할 건 SEC가 하고 또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애들도 있지 않냐. 그래서 CFTC도 같이 규제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다. 요게 이제 Fit21이라는 법안의 내용이에요. 요걸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귀에 들어왔는데 지금 25일 나왔던 기자회견까지 보면 트럼프 정부 크립토 정책의 핵심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법안이 나와 있어요.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소재한 비은행 기업들한테 100억 달러 이하 범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구글이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메타나 뭐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이제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들이 일종의 자기 코인을 가지고 예전에 했었던 뭐 메타가 페이스북 시절에 추진했던 리브라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글로벌리 결제를 여기서 돌릴 수 있게끔 하고 뭐 이제 이런 효과들이 어떤 게 있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다 묶어서 하잖아요. 그 위에서 플랫폼화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너지를 굉장히 내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몸값, 주식 가격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 달러랑 거의 다름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미국 달러의 어떤 패권적인 지위가 유지되거나 지금보다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죠. 근데 전통적으로 국채를 많이 사줬던 수요처가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이 수요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 말기에는 상당히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런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많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데이비드 섹스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 생각할 때는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 그때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풍처럼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요게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돈도 많이 내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었던 세력 중에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있는데 이 기업가들이 노렸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행을 지금 못 갖고 있게 돼 있어요. 테크 기업.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뭐 찍어내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찍어서 디파이 조금만 엮어도 은행처럼 사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서 금융 사업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에 마지막 뉴스죠. 내려오는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뭔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동원님,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신임 취임한 재무장관이 보면은 굉장히 돈놀이를 잘하게 생겼죠. 헤지펀드 출신이고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발언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페드의 금리 인하 요구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 금리 인하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우리는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6일부터 이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거의 5% 가까이 육박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4.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게 4.5% 밑으로 떨어지는 건 되게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로 봤을 때 기대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4.5%가 지금 약간 거의 기준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설명하면 S&P 500에 돈을 넣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익보다 지금 10년물 국채 이율이 더 높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가고 국채시장으로 돈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데 이게 4.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되게 됩니다. 가격이라는 게 이제 좀 안 떨어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징조인데 이게 이제 사실 또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쭉 얘기하고 있었던 게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어나인드 가능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스캇 베센트의 발언으로 일단 주식시장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 계속 10년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엔캐리 트레이드 어나인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등장한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그냥 총괄해서 얘기를 해보면 조금 우리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을 연방정부가 사는 것에 트럼프 정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지만 데이비드 섹스의 발언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립토 업계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금요일에는 별일이 없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겼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한국 시간 금요일 밤부터 좀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만 달러 근처에 가서 일시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이제 넘어갔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트럼프가 관세 이 전쟁을 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다시 95K 95,000불 정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림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이 매크로 지표는 물가잖아요. 물가인데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돌려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내년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경제 지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경제 지표 중에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승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히 제롬 파월 의장 하에 연준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지표가 나온 것이 1년 후 그러니까 내년 2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얼마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장 예상치는 3.3%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 예상치가 3.3%였거든요. 근데 이번 2월 달에 4.3%가 나왔죠. 보시면 여기 지금 노란 박스 쳐져 있는 요 제일 하단에 보면 뻘겋게 4.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지금 3.3을 잘못 보고 있나? 왜냐면 지금 1%포인트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자정에 발표가 됐고요. 굉장히 사실 이제 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지만 특히 뭐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이런 주식시장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트럼프가 이제 새벽쯤에 발표했던 게 뭐냐면 요 이제 앞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게 미국이 콜롬비아를 필두로 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캐나다, 멕시코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근데 중국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마느냐를 놓고 약간 갈등 중이고 요게 해결이 안 돼서 사실 비트가 시원하게 못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폭탄 발언을 한 것이 일단 중국 관세 그대로 간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좀 수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랑 지금 그 일본 그 수상이랑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에 다른 나라들이랑 더 관세 전쟁 관련한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관측은 뭐였냐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친 짓에 가까운데 이걸 얘가 계속 할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보통 이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바로 자정에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가 치솟아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 치솟았냐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펴는 걸 보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럼 이제 앞으로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몇 시간 만에 이제 날려버린 거죠. 트럼프가.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관세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관세 전쟁 내용이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서 사실 주초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어제 나왔던 마지막으로 나왔던 뉴스는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히토류 관련해서 트럼프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히토류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히토류를 어디서 구하지? 뭐 그린란드에서 갖고 올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히토류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주는 대가로 히토류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나리오가 모 언론에서 약간 찌라시 같은 느낌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쟁 종료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당히 뭐랄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시나리오대로 전쟁 끝날 수 있겠다. 근데 그 끝내는 과정에서 미국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 재건 기대주라고 하죠. 주식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이 정보가 시장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인플레이션 기대치 매우 높게 나와서 요 여파로 사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원래는 시장에서 2번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치가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비트코인의 악재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 굉장히 또 충격적인 어떤 관세 전쟁 어떤 트럼프가 또 발표를 하게 되면 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요인이고 거꾸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도 좀 챙겨주고 우크라이나가 많은 것을 내놓고 그리고 미국도 좀 많은 것을 가져가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시장 자체는 제가 보기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또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장표의 지금 제목을 어려워진 시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내다보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갑자기 금요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터지면서 좀 상황이 복잡해진 그런 양상입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안녕.